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홍콩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과연 홍콩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을까요? 홍콩 인구가 7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가한 시위대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아이들과 노인 등을 빼면요, 시위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다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금 시위가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이자 급기야 중국 정부는 홍콩 시위대가 테러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린 조치가 바로 홍콩에서 불과 25km 떨어진 선전에 군을 직결시키고 테러 훈련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군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무력 진압하겠다는 위협에 나선 것인데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시기는 매우 엄중합니다. 이 홍콩 사건이 아니어도 말이죠. 당장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한창입니다. 죽고 죽이는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오는 9월부터 3천억 달러의 중국 수출품에 10% 관세를 새로 매기기로 했었는데요. 이 결정을 트럼프가 오늘 미뤘습니다. 어떻게 미뤘는가 하면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스마트폰, 장난감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시점을 3개월 보름 정도 더 미뤄서 12월 15일부로 관세를 때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부터 관세를 받는 중국산 수출 규모는 애초 3천억 달러에서 3분의 1 정도인 1천억 달러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중국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돕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내린 관세 부과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애플 등 미국 업체가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중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내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관세가 부과된 상태에서 제품이 들어올 경우에 소비 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3개월 정도 연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 좋아서 한 발 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지금 소비도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관세 부과를 해서 시장에 무리를 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한 발 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 경제가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관세 유예 조치로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도 엉망인 상태인데요. 어제 7월 산업 생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 2월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산업 생산이 낮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미중 무역 분쟁으로 관세가 많이 붙다 보니까 중국 제품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나 아니면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잘 안 되고 산업 생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뿐만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는 천안문 사태 3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부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달 정도 지나면 10월에는 건국 70주년을 맞습니다. 또 내년 1월에는 대만 대선도 있습니다. 줄줄이 지금 계속 중요한 이벤트가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홍콩 사태, 단순히 범죄인 송환법 반대 시위로 빚어졌던 홍콩 사태에 이런 중요한 일정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홍콩 사태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홍콩 사태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다시 영향을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도강양해에서 중국몽으로 힘을 가시하기 시작한 시진핑으로서는 가뜩이나 엄중한 시기에 홍콩 시위가 골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홍콩 시위 사태를 부드럽게 진압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 체제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사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요, 시진핑이 처한 상황이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군을 투입해서 신속히 진압하자니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우려되고 경제도 붕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서구 세력의 비판도 무시 못하겠죠. 그렇다고 홍콩 문제를 방치하자니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중국 체제의 한계를 노출하는 셈이 됩니다. 문제 해결에 빨리 나서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대로 방치해서는 본토 밖에 대해서는 자기 영토임에도 중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는 셈이죠. 그리고 천안문 사태 이후에 억눌려 있던 중국인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에
이 홍콩 사태가 불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홍콩 지금 중국 시진핑이 처한 딜레마적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하기도 힘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 변수를 종합해서 예측해 보면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 중국의 군 투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크기 때문인데요. 중국 입장에서는요, 군 투입은 자해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군 투입은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라는 역풍에 어마어마한 역풍입니다.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요, 지난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자유무역 질서에 편입됐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허락한 자유무역의 사다리를 통해서 경제 대국에 올라선 게 바로 중국인데요. 하지만 이 군을 홍콩 사태에 투입하게 되면 정치 체제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퇴보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1997년 홍콩의 주권을 영국에서 돌려받았을 때 당시에 중국이 약속을 했었죠. 50년간 일국 양제를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 사태가 일어난 지가 지금 절반도 25년도 지나지 않았죠. 97년에서. 아직 약속한 기간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약속을 어기게 되는 셈입니다. 군을 투입해서 강제 진압, 유혈 진압하게 될 경우에 말이죠. 자유무역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은 중국이 자유무역의 상징과도 같은 홍콩을 억압하려는 역선에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인 때라 홍콩 사태가 만약 유혈 진압으로 기결되게 되면 자유민주 체제와 전체주의 체제 간 대결 구도가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세계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 중국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중국 경제 타격도 불가피합니다. 군을 투입하게 될 경우에요. 왜 그럴까요? 일단 지금 중국 경제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까 산업생산도 7월 산업생산도 27년 만에 최악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한일전쟁까지 비화됐죠. 이 무역전쟁이. 미국이 한일 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면서 한일 전쟁까지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사태마저 만약 경착륙으로 가게 되면요, 중국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중 무역 전쟁보다 더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월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홍콩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도 타격을 입게 되고 이 충격은 고스란히 세계 경제에 파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은 여전히 무역과 물류와 연계된 금융업의 중심지입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가운데 약 60%가 홍콩을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요, 홍콩은 은행업계의 중국 기업들의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홍콩 은행업계의 대중국 수출도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홍콩의 값어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홍콩의 영향력이 많이 줄었다는 평가인데요. 실제 강동성의 접경도시 선전 같은 경우에 경제 규모가 지난해 홍콩을 추월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홍콩 경제가 상대적으로 쪼그라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홍콩은 그래도 아시아에서 최고의 금융 허브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외 개방 창구죠. 홍콩 사태가 최악으로 가게 되면요, 홍콩에 아시아 지역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들은 홍콩에서 떠날 것입니다. 투자자도 썰물처럼 나갈 것입니다. 이미 미국과의 경제 전쟁으로 미중류의 어려움에 봉착한 중국 경제가 개멸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군을 투입한다고 치면은 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군을 투입한다고 해도 홍콩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격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홍콩 청년층의 극도의 분노와 반중 정서로 인해서 중국의 군 투입이 유혈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제2 천안문 사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100만 명이 나온 상태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총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유혈 사태가 빚어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천안문 사태 30주년입니다. 시진핑으로서는 2013년에 집권을 했는데요. 지금 그 집권 이후에 쌓아온 미국에 맞서는 글로벌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학살자라는 오명이 그의 이마에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으로 불똥이 튀는 점도 중국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은 내년 1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룰 것입니다. 지금 2명으로 양자 대결이 지금 예상되는데요. 대만 독립파인 차이 잉원 현 총통하고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의 양자 대결이 예상되는데, 당초 열세였던 현 총통 차이 잉원이죠. 이 양반이 지금 홍콩 시위 사태 이후에 반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 잉원 총통은 홍콩에서의 일국 양제는 이미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붙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군 투입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2600만에 이르는 대만 민심이 중국과 등을 돌릴 여지도 있습니다. 이미 홍콩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미국과 캐나다로 다 떠났다고 하죠. 그나마 부자들이 지금 대만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콩에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 홍콩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요, 결국은 미국을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트위터를 통해서 시진핑에게 홍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 상당히 의외죠. 트럼프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입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홍콩도 중국의 부분인 만큼 중국의 문제일 뿐이라고 그간 거리를 더 왔던 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알아서 홍콩 사태를 처리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심각해지자 함께 논의해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하는 지금 양상입니다. 어제 14일이죠. 다우존스 지수가 무려 3% 이상 폭락했습니다. 미국 2년물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탓인데요. 트럼프로서는 이런 상태에서 홍콩 문제마저 유혈 사태가 될 경우에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패닉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시진핑과 기세 좋게 싸워왔던 게 바로 트럼프인데요. 그렇다고 중국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가 망가지면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의 딜레마입니다. 중국을 확실히 이겨야 되지만 경제전쟁에서, 그렇다고 중국이 지금처럼 홍콩 사태가 유혈 사태로까지 번져서 중국 경제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게 되면 미국 경제도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이기되 중국 경제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괜찮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트럼프 입장입니다. 최대 시장이자 최대 공장인 중국 경제가 폭망해서 고꾸라져 버리면 미국 경제마저 휘청거리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의 내년에 있는 재선 가도에서도 승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진핑의 딜레마고 트럼프의 딜레마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홍콩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도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진진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나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강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일본의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은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홍콩 사태만 해도 우리로서는 매우 벅찰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문제는 빨리 해결 국면으로 나아가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